그날 유럽이 무릎 꿇었습니다. 300년 역사의 자존심이 무너졌죠. 폴란드 바르샤바 나토 본부에서 긴급 소집한 그 공장 안에서 말입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독일 기술의 최고봉, 프랑스 방산의 거장들, 영국 왕립공학회 출신들, 그리고 미국 펜타곤에서 날아온 장성들까지요. 이들은 세계를 지배해온 자들이었습니다. 규격을 만들고 표준을 정하고 질서를 세운 제국의 심장들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은 관객이었습니다. 10m 높이 스크린을 올려다보는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무대의 주인공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반도의 작은 나라, 70년 전만 해도 폐허였던 그 땅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72시간 단 사흘 만에 그들은 해냈습니다. 서양이 300년 걸려 쌓은 벽을 뚫어버렸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0, 9, 8. 저는 그 순간을 봤습니다. 권력이 이동하는 순간을요. 역사가 다시 쓰이는 그 찰나를요. 대한민국이 새로운 제국으로 떠오르는 광경을 말입니다. 리얼 감동 코리아. 모든 것은 72시간 전 단 한 장의 제안서에서 촉발됐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는 마르쿠스 엘리엇입니다. 영국 육군 병기학교 출신, 나토 본부 15년 경력, 탄약 표준화의 최고 권위자죠. 표준은 권력입니다. 규격을 정하는 자가 전쟁을 지배하죠. 저는 그 권력을 지켜왔습니다.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그 질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조차 낯선 그 나라 때문에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제 심장 소리가 들렸죠.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감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브뤼셀 본부 12층 회의실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공장 굴뚝들이 보였죠. 차가운 겨울 하늘 아래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테이블 위엔 두꺼운 서류 뭉치들이 쌓여 있었고요. 나토 표준 규격서였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질서의 증거였죠. 그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이 지금 모든 걸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독일 대표가 웃었습니다. 조롱이었죠. 프랑스 기술진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 자문관은 팔짱을 꼈고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한국이 나토 표준에 도전한다니 말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했죠. 72시간입니다. 한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죠. 그의 이름은 류광진이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였고요. 얼굴엔 피로가 서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전선이 버틸 수 있는 시간입니다. 탄약 없이 말이죠. 회의실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기침 소리를 냈고요. 독일 대표는 웃음을 멈췄습니다. 72시간. 사흘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최전방이 멈춥니다. 탄약이 바닥나면 총은 쇠덩어리일 뿐이죠. 병사들은 맨손으로 적과 맞서야 합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제안서였죠. 표지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긴급 호환 통합안. 말은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불가능에 가까웠죠. 나토 표준과 한국 규격을 72시간 안에 통합한다고요? 말이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단호했죠. 15년 경력이 말하는 결론이었습니다. 나토 표준은 30년에 걸쳐 완성됐습니다. 수백 번의 테스트를 거쳤고요. 수천 명의 기술자가 검증했죠. 그걸 사흘 만에 바꾼다고요? 류광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박이 아니라 인정이었죠. 맞습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폴란드 병사들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논리적으론 제가 맞았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맞았고요. 하지만 그의 말엔 논리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절박함이었죠. 시간의 무게였습니다. 독일 대표가 비웃었습니다. 동양의 기술로 우리 표준을 맞춘다고요? 참고 자료로나 쓰이겠죠. 프랑스 기술진도 거들었습니다. 규격 하나 맞추는 데만 6개월은 걸립니다. 사흘이라니요. 류광진은 표정이 없었습니다.
화도 내지 않았고요.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죠. 화면을 켰습니다. 그래프가 떴고요. 숫자들이 나열됐습니다.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 공장에서 24시간 전에 첫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지금 테스트 중이고요.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미국 자문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저도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래프는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갱신되고 있었죠.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승인도 없이 제작했다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화가 났습니다. 절차를 무시한 겁니까? 규정을 어긴 거죠? 류광진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승인을 기다리면 병사들이 죽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15년간 서류를 검토해왔습니다. 규격을 심사했고요. 표준을 지켰죠.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게 옳은 일이라고 믿었고요. 그런데 지금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계속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그 연기를 보며 생각했죠. 저 공장들이 만드는 건 뭡니까? 탄약입니다. 전쟁터로 가는 물건들이죠. 그 물건들이 늦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습니다. 회의실 시계가 째깍거렸습니다.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72시간. 이미 24시간이 지났습니다. 48시간 남았고요. 이틀입니다. 이틀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독일 대표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검증이 필요합니다. 최소 일주일은 걸리죠. 류광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주일 후엔 의미가 없습니다. 전선이 무너진 뒤니까요. 그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죠. 48시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증명하겠습니다. 한국 기술이 나토 표준을 완벽히 구현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을 나갔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느꼈습니다. 뭔가 시작됐다는 걸요. 제가 아는 세상이 끝나가고 있다는 걸 말이죠. 폴란드 바르샤바 외곽 공장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새벽 비행기를 탔죠. 잠을 못 잤습니다. 류광진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 절박함이 제 확신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공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해는 아직 뜨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철문이 열렸고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계 소음이 귀를 찔렀습니다. 쇳가루 냄새가 코를 찔렀고요.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밤새 작업한 흔적이었죠. 중앙 조립 라인으로 걸어갔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이 벽에 걸려 있었고요. 실시간 데이터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온도, 압력, 정밀도, 오차율. 숫자들이 깜빡였죠.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오차율이 0.3%였습니다. 나토 기준은 0.5%였죠. 아직 멀었습니다. 류광진이 작업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더 지쳐 보였지만 손은 흔들리지 않았죠. 그는 장갑을 끼고 부품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포탄의 인터페이스였습니다. 손가락으로 표면을 훑었고요. 미세한 돌기를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죠. 다시 작업대 위에 올렸습니다. 저는 멀찍이 서서 지켜봤습니다. 그의 팀원들이 둘러섰죠.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손짓으로 지시했고요. 고개로 확인했습니다. 기계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불꽃이 튀었고요. 쇳소리가 울렸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새 부품이 나왔죠. 류광진이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팀원 하나가 달려가 스크린에 데이터를 입력했죠.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0.28%.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40시간 남았습니다. 이 속도로는 불가능했죠. 기술적으로 봐도 그랬고요. 물리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때였습니다. 류광진이 저를 봤습니다. 걸어왔죠.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습니다. 손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요. 봤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아직 멀었습니다. 오차율이 높습니다. 류광진이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쓴 웃음이었습니다. 40시간 남았습니다. 충분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충분하다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믿고 있었죠. 가능하다고요. 공장 한쪽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죠. 시험 발사장이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고요. 기술자들이 달려갔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또 한 번의 실패였죠. 류광진은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업장으로 돌아갔죠. 팀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짧게 회의했습니다. 5분도 안 걸렸죠. 다시 흩어졌습니다. 각자 자리로 돌아갔고요. 기계가 재가동됐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요. 실패해도 멈추지 않는다는 걸요. 다시 시작한다는 걸 말이죠. 나토에선 불가능한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기록하고 분석하고 보고서를 쓰죠. 몇 주가 걸립니다. 하지만 여기선 달랐습니다. 실패하면 바로 고칩니다. 다시 돌립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밤이 됐습니다. 공장은 멈추지 않았죠. 조명이 켜졌고요. 노동자들은 교대했습니다. 하지만 류광진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작업복도 벗지 않았고요. 장갑도 벗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담배를 피웠죠.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늘엔 별이 없었고요. 구름만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저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생각했습니다. 15년간 저는 표준을 지켰습니다. 절차를 따랐고요. 규정을 존중했죠. 그게 옳다고 믿었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선 다른 방식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절차 없이 움직이는 방식이었죠. 규정 대신 속도를 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담배를 비볐습니다. 다시 공장 안으로 들어갔죠. 류광진은 여전히 작업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등이 보였습니다. 굽지 않은 등이었죠.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 남자는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실패해도 계속할 거라는 걸 말이죠. 스크린의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0.23%. 또 나아졌습니다. 천천히지만 확실하게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36시간 남았습니다. 아직 시간은 있었죠. 하지만 충분할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공장 안임시 사무실에서 잠을 청했지만 소용없었죠. 기계 소음이 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아니, 사실 소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시끄러웠거든요. 15년간 쌓아온 확신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했죠.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요. 턱수염이 거칠게 자라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토의 기술 자문관입니까? 아니면 그냥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구경꾼입니까? 공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조립 라인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죠. 밤새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의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지만 손은 정확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였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었죠. 중앙 스크린 앞으로 갔습니다.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0.15%. 어젯밤보다 더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준엔 못 미쳤죠. 나토 표준은 0.0%였으니까요. 완벽이 아니면 의미가 없었습니다. 류광진이 작업복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구석진 탈의실이었죠. 저는 그를 봤습니다. 등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손가락엔 붕대가 감겨 있었고요. 다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음 하나 내지 않았죠. 그가 저를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고요. 인사였습니다. 저도 끄덕였죠.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걸 보고 있었으니까요. 시간과의 전쟁을요. 오전 8시에 독일 기술진이 도착했습니다. 3명이었죠. 모두 나토에서 파견된 검증팀이었습니다. 그들은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차갑게 관찰했죠. 한 명이 작업대 앞에 섰습니다. 부품을 집어들었고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멀었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불편했습니다. 왜죠? 저도 같은 생각을 했는데 말이죠. 류광진이 다가왔습니다. 독일 기술자를 봤죠. 몇 시간 남았습니까? 독일 기술자가 시계를 봤습니다. 12시간입니다. 류광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죠. 마치 충분한 시간이라는 듯이요. 충분합니다. 독일 기술자가 비웃었습니다. 저는 그 비웃음이 싫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요. 류광진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업장으로 돌아갔죠. 정오가 됐습니다. 공장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간단한 샌드위치와 커피였죠. 독일 기술진은 한쪽 테이블에 앉아 웃으며 대화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이미 결론을 내렸죠. 실패할 거라고요. 한국 기술은 부족하다고요. 류광진은 식당에 오지 않았습니다. 작업장에 남아 있었죠. 저는 샌드위치를 들고 그에게 갔습니다. 작업대 옆에 놓았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죠. 감사합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그때 그의 목소리가 들렸죠.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저는 멈췄습니다. 돌아봤죠. 그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검증 때문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류광진이 고개를 저었죠. 아닙니다. 당신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과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르다고요? 뭐가 다릅니까? 저도 그들처럼 의심했는데요. 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류광진이 다시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죠. 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당신은 다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나토의 사람이었습니다. 표준의 수호자였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누구였을까요? 오후 3시에 또 실패가 있었습니다. 시험 발사에서 포탄이 제대로 장전되지 않았죠. 기계가 멈췄고요.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독일 기술진이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듣기 싫었습니다. 류광진의 팀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문제를 파악했고요. 부품을 교체했습니다. 30분 만에 재가동됐죠. 다시 시험했습니다. 이번엔 성공했습니다. 포탄이 매끄럽게 장전됐고요. 발사됐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스크린의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0.08%. 거의 다 왔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정말로요? 저녁 6시였습니다. 6시간 남았습니다. 공장 전체가 긴장했죠. 노동자들의 움직임이 더 빨라졌습니다. 류광진은 작업대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 조정이었죠. 그의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붉은 노을이 공장 지붕을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름다움을 즐길 여유가 없었죠. 시간이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자정이 지났습니다. 공장은 불야성이었죠. 모든 조명이 켜졌고요. 기계들이 최대 출력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스크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숫자를 응시했죠. 0.03%. 턱 밑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이었습니다. 류광진이 마지막 부품을 들어올렸습니다. 조명 아래서 반짝였죠. 표면이 매끄러웠습니다. 그가 천천히 조립 라인에 올렸고요. 기계가 작동했습니다. 레이저가 정밀하게 측정했죠.
데이터가 스크린으로 전송됐습니다. 0.01%. 공장이 숨을 멈췄습니다. 모두가 스크린을 봤죠. 독일 기술진도 일어났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요. 류강진이 팀원들을 불렀습니다. 마지막 회의였죠. 5분도 안 걸렸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고요. 각자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조정이 시작됐죠. 새벽 2시였습니다. 4시간 남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셨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잔을 내려놓았죠.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달도 없었고요.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3시간 남았습니다. 마지막 테스트가 시작됐죠. 포탄이 장전됐습니다. 기계가 천천히 작동했고요. 센서들이 반응했습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그려졌죠. 완만한 곡선이었습니다. 이상적인 형태였고요. 2시간 남았습니다. 류강진이 작업복을 벗었습니다. 처음이었죠. 이틀 만에 처음 벗는 거였습니다. 그는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고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1시간 남았습니다. 독일 기술진이 조립라인 앞에 섰습니다. 그들도 긴장한 얼굴이었죠. 더 이상 비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것을 기다리고 있었죠. 30분 남았습니다. 최종 부품이 나왔습니다. 류강진이 직접 검수했죠.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으로 표면을 훑었고요.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립 라인에 올렸습니다. 마지막 측정이 시작됐죠. 레이저가 스캔했습니다. 데이터가 축적됐고요. 컴퓨터가 계산했습니다. 스크린이 깜빡였죠. 10분 남았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주변이 조용했죠. 기계 소음도 멀게 들렸습니다. 오직 제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스크린에 최종 결과가 떴습니다. 숫자가 나타났죠.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0.00%. 완벽했습니다. 완벽한 수치였죠. 나토 표준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공장이 폭발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죠. 노동자들이 깨어났습니다. 누군가 울었고요. 누군가 주저앉았습니다. 독일 기술진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크린을 멍하니 쳐다봤죠. 저는 류강진을 봤습니다. 그는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않았죠. 그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고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이건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의무를 다한 것이었죠. 그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시간 안에 말이죠. 병사들을 위해서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15년간 제가 지켜온 표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서류였습니다. 절차였고요. 권위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표준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죠. 시간을 지키는 것이었고요. 약속을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나토 배지를 만졌죠. 15년간 달고 다닌 배지였습니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요. 새벽 5시였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공장 창문으로 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구나. 표준이 바뀌는 순간이구나. 류강진이 제게 왔습니다. 악수를 청했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었습니다. 상처투성이었고요. 하지만 단단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손이었죠.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배웠으니까요. 15년간 몰랐던 것을 말이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브뤼셀 본부로 돌아왔죠. 책상 위엔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폴란드 공장 검증 결과였고요. 제가 작성해야 할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펜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회색 하늘이었죠. 비가 내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고요. 류강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손이 보였죠. 상처투성이었던 그 손이요.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긴급 안건이었죠. 한국 기술의 나토 표준 승인 여부였습니다. 저는 회의실로 걸어갔습니다. 복도가 길게 느껴졌고요. 발걸음이 무겁였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모여 있었죠. 독일 대표, 프랑스 기술진, 미국 자문관. 모두 심각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죠. 한국 기술평가서였습니다. 독일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치는 완벽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들이쉬었죠. 하지만 절차가 문제입니다. 승인 없이 제작했고요. 검증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프랑스 기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례가 위험합니다. 이런 방식을 인정하면 표준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미국 자문관이 팔짱을 꼈습니다. 정치적 문제도 있습니다. 동양 기술을 나토 표준으로 인정한다는 건 말이죠.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수치는 완벽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망설입니까? 절차 때문입니까? 선례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존심 때문입니까? 폴란드 전선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독일 대표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한국 탄약으로 버텼습니다. 일주일째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효과가 증명된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한국 기술은 작동했습니다. 완벽하게요. 병사들의 목숨을 구했죠. 표준이란 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15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서류입니까? 절차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겁니까? 독일 대표가 저를 봤습니다. 눈살을 찌푸렸죠. 엘리엇, 당신 지금 감정적입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죠. 맞습니다. 감정적입니다. 폴란드 공장에서 이틀 밤을 새우며 봤으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말이죠. 프랑스 기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규칙은 규칙입니다. 저는 테이블을 쳤습니다. 소리가 크게 났죠. 모두가 놀라 저를 봤습니다.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15년간 한 번도 이러지 않았거든요. 규칙이 사람을 죽입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규칙을 지키느라 병사들이 탄약 없이 죽어도 괜찮습니까?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집었고요. 서류를 집어넣었습니다. 저는 승인에 찬성합니다. 보고서에 그렇게 쓰겠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죠.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처음으로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죠. 펜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한국 기술 승인 권고안. 첫 문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계속 썼습니다. 멈추지 않고요. 모든 것을 적었습니다. 폴란드 공장에서 본 것들을요. 류강진의 팀이 보여준 것들을요. 진짜 표준이 무엇인지를요. 해가 졌습니다. 사무실 불을 켰죠. 계속 썼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됐고요. 마침내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표준은 생명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보고서를 봤죠. 30페이지였습니다. 15년 경력의 결론이었습니다. 제 신념의 전환점이었고요. 창밖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었죠. 저는 보고서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제출하러 갈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 할 일을 했으니까요. 3주가 지났습니다. 본부는 조용했죠. 너무 조용했습니다. 제 보고서는 제출됐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회의는 계속 미뤄졌고요. 결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사람들이 저를 피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독일 대표는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단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15년간 지켜온 질서를 배신한 사람이요. 어느 날 오후 전화가 왔습니다. 폴란드였죠. 류광진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죠. 아직입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류광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브뤼셀의 겨울은 늘 이랬습니다. 축축하고 어두웠죠. 그날 밤 뉴스가 터졌습니다. 프랑스 전선에서 탄약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긴급 상황이었죠. 폴란드처럼 급박했습니다. 시간은 사흘이었고요. 다음 날 아침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회의실로 들어갔죠.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긴박했고요. 절박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한국 기술을 쓸 수 있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독일 대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국 자문관은 서류를 뒤적였고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시간이 없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승인이 없어도 쓸 겁니까? 독일 대표가 물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테이블을 쳤죠. 병사들이 죽어가는데 승인을 기다립니까?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봤습니다. 균열이 생기는 순간을요. 15년간 단단했던 질서가 금이 가는 순간이었죠. 저는 일어났습니다. 제 보고서를 다시 보십시오. 모두가 저를 봤죠. 저는 가방에서 보고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렸고요. 한국 기술은 검증됐습니다. 수치도 완벽했고요. 실전에서도 증명됐습니다. 폴란드가 3주째 버티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빠르게 읽었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승인하십시오. 독일 대표가 반박했습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위원회 표결이 필요하고요. 프랑스 대표가 보고서를 던졌습니다. 테이블 위로 미끄러졌죠. 절차가 사람을 살립니까? 제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똑같은 질문이었죠. 저는 프랑스 대표를 봤습니다. 그도 저를 봤고요. 우리는 같은 편이었습니다. 미국 자문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긴급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3분의 2 찬성이면 가능하죠. 독일 대표가 눈을 떴습니다. 지금 표결하자는 겁니까? 미국 자문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긴장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죠. 이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의장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탄약 기술의 나토 표준 긴급 승인권. 찬성하시는 분?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죠. 미국 자문관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영국 기술진도 따라 들었고요.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독일 대표가 마지막까지 버텼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보고 있었죠.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찬성합니다.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장일치로 승인됩니다. 회의실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해냈습니다. 드디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나갔죠. 저는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그쳤고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전화를 꺼냈습니다. 류광진에게 전화했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그가 받았고요. 승인됐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들렸죠. 감사합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느끼는 뿌듯함이었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었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유럽 전역에 한국 탄약이 보급됐죠. 폴란드뿐 아니라 프랑스도, 벨기에도, 네덜란드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선은 안정됐고요. 병사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다시 폴란드 공장을 찾았습니다. 초청받았거든요. 공장 확장 기념식이었죠. 비행기에서 내려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풍경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건물이 늘었고요. 굴뚝도 더 많아졌습니다. 정문을 들어섰습니다. 6개월 전과 똑같은 기계 소음이 들렸죠. 하지만 느낌은 달랐습니다. 절박함이 아니라 안정감이었습니다. 위기가 아니라 일상이었고요. 류광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좋아 보였죠. 피곤함이 가셨습니다. 그는 악수를 청했고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전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상처가 아물었더군요. 오랜만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죠. 공장이 많이 커졌습니다. 류광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요가 늘었습니다. 감당하기 바쁘죠. 우리는 공장 안을 걸었습니다. 조립 라인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노동자들의 움직임도 여유로웠습니다. 6개월 전처럼 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감이 있었죠. 중앙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실시간 데이터가 흘렀습니다. 0.00%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죠. 완벽함이 일상이 된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류광진이 물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보며 대답했죠. 아직도 꿈 같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르샤바 전경이 보였죠. 도시가 평화로웠습니다. 전쟁의 그림자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엇 씨. 류광진이 불렀습니다. 저는 그를 봤죠. 그때 당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게 뭡니까? 보고서 한 장 썼을 뿐입니다. 류광진이 난간에 기댔습니다. 그 보고서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당신이 용기를 냈으니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용기라고요?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인데요. 15년간 지켜온 걸 바꾸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류광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했습니다. 그게 용기입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당신한테 배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표준이 뭔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말이죠. 류광진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죠. 우리는 서로에게 배웠습니다. 그게 협력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동양과 서양이 만났고요. 서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아갔죠. 기념식이 시작됐습니다. 공장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왔죠. 독일도 프랑스도 미국도요. 6개월 전 회의실에서 봤던 얼굴들이었습니다. 연단에 올랐습니다. 제 차례였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백 명이 저를 봤습니다. 긴장됐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6개월 전 이 공장에서 저는 목격했습니다. 말을 시작했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순간을요. 한계가 무너지는 순간을요. 사람들이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표준이란 이름으로 질서를 지켰습니다. 그게 안전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진짜 표준은 사람을 지키는 겁니다. 생명을 구하는 거죠.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류광진을 봤습니다. 그도 박수를 치고 있었죠. 한국이 보여준 건 기술만이 아닙니다. 의지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었죠. 그 정신이 유럽을 구했습니다.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저는 연단에서 내려왔죠. 류광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요. 이 장면이 내일 신문에 실릴 겁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공장을 붉게 물들였죠.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표준도 바뀌었고요. 저도 달라졌습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요. 류광진이 옆에 섰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런던으로 돌아와 있었죠. 나토 본부를 떠났습니다. 사표를 냈거든요. 15년 경력을 내려놓았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작은 컨설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국제표준 자문이 주 업무였죠.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서류만 보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찾아갔고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진짜 문제가 뭔지 보려고 했죠. 사무실 창문으로 템즈강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비가 내렸죠. 책상 위에 신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유럽 방산 뉴스였죠.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탄약 시스템, 나토 주력 표준으로 확정. 기사를 읽었습니다. 12개국이 추가 도입을 결정했다고 했죠. 독일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불가능했던 일이었죠. 조롱받던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표준이 됐습니다.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류강진이었죠. 1년간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메일을 열었습니다. 런던에 온다고 했습니다. 만나자고 했고요. 3일 후 저는 히드로 공항에 나갔습니다. 도착 게이트 앞에 섰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사이로 류강진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얼굴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펍에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죠.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맥주를 주문했고요. 류강진이 가방에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열었습니다. 안에 메달이 들어 있었습니다. 폴란드 정부 표창이었죠. 제 몫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메달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맥주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마셨죠.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폴란드 공장의 밤이 떠올랐습니다. 기계 소음과 긴장감이 생생했죠. 류강진의 떨리지 않던 손도 기억났습니다. 그 72시간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류강진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공장 사진이었습니다. 확장된 모습이었고요. 건물이 3배는 커 보였습니다. 노동자들도 늘었다고 했습니다. 200명에서 600명으로요. 저는 사진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속도였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걸 나눴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았죠. 노트북을 켰습니다. 일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1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시작된 이야기였고요. 세상이 바뀐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손을 멈췄죠. 화면을 봤습니다. 표준은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의지였죠.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었습니다. 시간과 싸우는 용기였고요. 그날 저는 그걸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류강진이라는 한 사람에게서 배웠죠. 세상은 바뀝니다. 권력도 이동합니다. 표준도 달라지죠.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생명을 구하려는 의지입니다. 그게 진짜 표준입니다. 저는 런던에 있습니다. 류강진은 폴란드에 있죠. 하지만 우리는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길을요. 창밖에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리듬이 있었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폴란드 공장의 기계 소음이 겹쳐졌습니다. 1년 전 그 밤이 떠올랐죠. 저는 마르쿠스 엘리엇입니다. 더 이상 나토의 기술 자문관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표준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진짜 표준을요. 사람을 위한 표준을 말이죠.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이 보였죠. 아름다웠습니다.